2026년 올해부터 기초연금이 달라집니다. 저소득 어르신부터 월 40만 원 시대가 열리고 2027년에는 전체 수급자로 확대됩니다. 선정 기준액도 단독 가구 약 240만 원, 부부 가구 약 388만 원으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소식을 듣고도 지금 이 순간 수백만 원을 날려버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복지급여 부정수급으로 환수 결정된 금액이 1,042억 원입니다. 16만 건이 넘는 사례가 적발되었습니다. 이 중 기초자치단체에서 환수한 금액만 637억 원에 달합니다. 나는 부정수급 같은 거 안 했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장 위험합니다. 배우자가 돌아가셨는데 단독 가구 전환 신청을 안 하신 분,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면 된다고 착각하신 분, 자녀 재산이 많아서 나는 당연히 안 된다고 지레 포기하신 분, 이런 분들이 매년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을 그냥 날리고 계십니다. 그 돈은 누가 챙겨줍니까? 아무도 안 챙겨줍니다. 신청을 안 하셨으니까요. 반대 경우도 있습니다. 상황이 바뀌었는데 신고를 안 하셔서 몇 년 뒤에 환수 고지서를 받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몰랐다는 말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영상에서 제가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26년에 바뀌는 기초연금 기준이 무엇인지, 부부감액 20%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자녀 재산은 정말 0%가 반영되는 게 맞는지, 직영연금을 받으시는 분과 그 배우자는 정말 기초연금을 못 받는 것인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어떤 분들이 환수 대상이 되고 어떻게 해야 그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이걸 모르시면 앞으로 10년 동안 최소 408만 원을 잃으실 수 있습니다. 부부 가구라면 그 2배입니다. 알고도 신청 안 하시는 건 선택입니다. 하지만 몰라서 못 받으시는 건 손해입니다. 이 영상을 중간에 끊으시면 그 손해를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기초연금의 함정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김순자 어르신, 올해 68세이십니다. 3년 전에 남편분을 여의셨습니다. 남편분은 40년 넘게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셨고 두 분 다 기초연금을 받고 계셨습니다. 남편분 돌아가시고 나서 순자 어르신은 사망신고하시고 장례 치르시고 철물점 정리하시느라 몇 달을 정신없이 보내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같은 경로당에 다니시는 박영희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순자 씨, 나는 남편 돌아가고 나서 기초연금이 올랐어. 순자 씨는 얼마 받아? 순자 어르신은 깜짝 놀라셨습니다. 뭐? 몰라. 나는 그대로인데? 확인해보니 순자 어르신은 남편분 돌아가신 뒤에도 계속 부부가구 기준으로 감액된 금액을 받고 계셨습니다. 단독 가구로 변경 신청을 안 하셨으니까요. 영희 어르신은 남편분 돌아가시자마자 며느리가 주민센터 가서 변경 신청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부터 바로 단독 가구 기준으로 올라간 금액을 받으셨습니다. 순자 어르신은 3년 동안 매달 약 6만 8천 원씩을 덜 받으신 겁니다. 3년이면 245만 원입니다. 이 돈 누가 돌려줍니까? 아무도 안 돌려줍니다. 에이, 그건 그 어르신이 몰라서 그런 거지. 나는 다르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신청 안내에 따르면 기초연금 수급자는 결혼, 이혼, 본인 및 배우자 사망, 해외 장기 체류, 행방불명, 실종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우자 사망은 분명히 변동사항입니다. 그런데 사망 신고만 하면 기초연금도 자동으로 바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닙니다. 사망 신고와 기초연금 가구 변경 신청은 완전히 별개의 절차입니다.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안 하시면 순자 어르신처럼 되십니다. 대구 수성구에 사시는 박명숙 어르신, 올해 66세이십니다. 명숙 어르신의 남편분은 초등학교 교사로 35년 근무하시고 퇴직하셨습니다. 지금 사학연금을 받고 계십니다.
명숙 어르신은 65세가 되셔서 기초연금을 신청하셨습니다. 탈락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명숙 어르신은 평생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셨습니다. 본인 국민연금은 월 30만 원도 안 됩니다. 그런데 남편분이 사학연금을 받으신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을 한 푼도 못 받으시는 겁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남편이 교사였던 게 죄야? 명숙 어르신은 속상하셨지만 법이 그러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에 남편분이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명숙 어르신은 슬픔에 빠져 계셨는데 장례식장에서 시누이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명숙아, 너 이제 기초연금 받을 수 있을 거야. 무슨 소리야? 나는 못 받는다고 했잖아. 아니, 형부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가능하대. 직영연금 배우자 제한은 배우자가 살아계실 때만 적용된다더라. 명숙 어르신은 믿기지 않으셨습니다. 장례 끝나고 주민센터에 가서 확인해 보셨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직영연금 수급자였던 배우자가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는 기초연금 신청 자격이 생깁니다. 유족연금을 받는 경우에도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명숙 어르신은 2월에 남편분을 여의셨고 3월 초에 기초연금을 신청하셨습니다. 4월부터 기초연금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시누이가 알려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명숙 어르신은 나는 어차피 안 되라고 생각하시고 신청을 안 하셨을 겁니다. 자격이 생겼는데 모르고 지나갔을 겁니다. 기초연금은 신청해야 받습니다. 자격이 있어도 신청 안 하시면 한 푼도 안 나옵니다. 그리고 기초연금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남편분이 2월에 돌아가셨는데 6월에 신청하시면 3월, 4월, 5월 3달치는 못 받으십니다. 한 달에 34만 원이면 3달이면 102만 원입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정보 하나 드리겠습니다. 2025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예전에 기초연금 신청했다가 탈락하신 분들 중에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을 해두신 분들은 5년 동안 정부에서 관리합니다. 그래서 상황이 바뀌어서 자격이 생기면 정부에서 연락을 해드립니다. 어르신, 이제 기초연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신청하세요. 명숙 어르신처럼 직영연금 배우자 때문에 탈락하셨던 분도 배우자 사망 후 연락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락을 받으시려면 처음에 탈락하셨을 때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을 해두셨어야 합니다. 안 해두셨으면 연락이 안 옵니다. 혹시 예전에 기초연금 신청했다가 탈락하셨는데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을 안 하셨다면 지금이라도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른 상황을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인천 부평에 사시는 최영수 어르신, 올해 73세이십니다. 영수 어르신은 기초연금을 받고 계시고 아내분은 올해 63세이십니다. 아내분은 아직 65세가 안 되셨으니까 기초연금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영수 어르신은 단독 가구일까요? 부부 가구일까요? 부부 가구입니다. 배우자가 65세 미만이어도 법적으로 배우자가 있으면 부부 가구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영수 어르신 기초연금을 산정할 때 아내분의 소득과 재산도 함께 합산됩니다. 다만 부부 중 한 분만 기초연금을 받으시니까 부부감액 20%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는 기초연금법상 부부 1인 수급 가구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영수 어르신이 먼저 돌아가시면 어떻게 될까요? 아내분은 아직 63세니까 65세가 될 때까지 기초연금 신청 자체를 못 하십니다. 2년 뒤에 65세가 되시면 그때 신청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아내분이 먼저 돌아가시면 어떻게 될까요? 영수 어르신은 부부가구에서 단독가구로 바뀝니다. 선정 기준액이 달라지고 소득 인정액 계산도 달라집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변경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배우자가 돌아가시면 기초연금과 관련해서 3가지 경우가 생깁니다. 첫째, 두 분 다 기초연금 받고 계셨던 경우.
부부 감액 20%가 사라지고 단독 가구 기준으로 바뀝니다. 반드시 변경 신청하셔야 합니다. 둘째, 직영연금 배우자 때문에 기초연금을 못 받으셨던 경우 배우자 사망 후 기초연금 신청 자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새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셋째, 배우자가 65세 미만이셨던 경우 부부 가구에서 단독 가구로 바뀝니다. 역시 변경 신청하셔야 합니다. 세 가지 경우 모두 자동으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합니다.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복지로 인터넷 사이트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시면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로 전화하셔서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시면 직원이 직접 댁으로 찾아가서 신청서를 접수해 드립니다.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통장 사본, 그리고 상황에 따라 사망 확인 서류 등입니다. 중요한 것은 시기입니다. 배우자 사망 후 가능한 빨리, 늦어도 30일 이내에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다음 달부터 바로 변경된 기준으로 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나는 이미 배우자를 여인 지 오래됐는데 그때 변경 신청 안 했으면 어떡하지? 지금이라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민센터에 전화하셔서 제가 단독 가구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라고 하시면 됩니다. 만약 아직도 부부 가구로 되어 있다면 지금 바로 변경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덜 받으신 돈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라도 제대로 받으셔야 합니다. 한 달 68,000원이면 1년이면 81만 6천원입니다. 10년이면 816만 원입니다. 그냥 넘기시기엔 너무 큰 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배우자 사망 후 변경 신청만 제대로 하시면 다 해결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2026년부터는 기초연금 제도 자체가 크게 바뀝니다. 저소득 어르신은 월 40만 원을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선정 기준액도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혜택을 제대로 받으시려면 또 다른 함정을 아셔야 합니다. 부부 감액 20%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선정 기준의 커트라인이 왜 무서운지, 직영연금 받으시는 분과 그 배우자는 정말 방법이 없는 건지, 이 이야기를 안 들으시면 2026년에 바뀌는 혜택도 놓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부부 감액 20%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뭔지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먼저 한 분의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대전 서구에 사시는 이영숙 어르신, 올해 67세이십니다. 영숙 어르신은 남편 박종호 씨와 함께 올해 기초연금 신청을 하셨습니다. 남편분은 올해 69세이시고 두 분 다 국민연금을 조금씩 받고 계셨습니다. 영숙 어르신 국민연금이 월 35만 원, 남편분이 월 52만 원. 다른 소득은 없으셨습니다. 재산도 수원에 있는 작은 아파트 한 채가 전부였습니다. 시세 2억 8천만 원 정도 되는 25평짜리 아파트였습니다. 두 분은 당연히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과 통보를 받으시고 영숙 어르신은 깜짝 놀라셨습니다. 두 분 다 기초연금을 받게 되셨는데 한 분당 약 27만 4천 원씩만 나온다는 겁니다. 아니, 기초연금 최대 34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왜 27만 원밖에 안 나와요? 담당자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어르신, 부부가 둘 다 기초연금을 받으시면 각각 20%씩 감액됩니다. 그래서 34만 2,510원의 80%인 27만 4,008원이 지급되는 겁니다. 영숙 어르신은 처음 들으셨습니다. 그런 얘기는 아무도 안 해줬는데요. 부부 감액 20%, 정확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법에 따르면 부부 두 분이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경우 각각의 기준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기준연금액 최대가 34만 2,510원입니다. 여기서 20%를 빼면 27만 4,008원이 됩니다. 두 분이 각각 27만 4천 원씩 받으시니까 합하면
54만 8천 원 정도입니다. 만약 두 분 중 한 분만 기초연금을 받으셨다면 그 한 분은 감액 없이 최대 34만 2천 원을 받으셨을 겁니다. 두 분이 받으시면 합해서 54만 8천 원. 한 분만 받으시면 34만 2천 원. 얼핏 보면 두 분이 받는 게 당연히 유리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함정이 생깁니다. 경기도 안양에 사시는 최정수 어르신, 올해 71세이십니다. 정수 어르신은 기초연금을 받고 계셨고 아내 한미경 씨는 올해 65세가 되셔서 처음 신청 대상이 되셨습니다. 미경 어르신은 평생 가정주부셨고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없으셨습니다. 정수 어르신은 혼자 기초연금 받을 때 월 34만 원 가까이 받으셨습니다. 아내분이 65세 되시니까 당연히 아내분도 신청해서 두 분이 받으면 더 좋겠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나오니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내분도 기초연금 대상이 되셨는데 정수 어르신 연금이 34만 원에서 27만 원대로 줄어든 겁니다. 아니, 내가 받던 돈이 왜 줄어요? 부부감액 때문이었습니다. 아내분이 기초연금을 받기 시작하면서 정수 어르신도 부부감액 20%가 적용된 겁니다. 정수 어르신은 억울해하셨습니다. 아내가 받는다고 내 돈이 줄어드는 게 말이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걸 짚어드리겠습니다. 부부감액은 부부가 따로 살아도 적용됩니다. 법적으로 혼인관계에 있으면 주소지가 달라도 별거 중이어도 부부가구로 분류됩니다. 서울 강북구에 사시는 윤정희 어르신, 올해 68세이십니다. 정희 어르신은 남편 김상철 씨와 5년 전부터 별거 중이십니다. 정희 어르신은 서울에 사시고 남편분은 고향인 전남 순천에 사십니다. 정희 어르신은 별거 중이시니까 당연히 단독가구인 줄 아셨습니다. 그래서 기초연금 신청하실 때도 단독가구로 신청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과 통보를 받으시니까 부부가구로 처리되어 있었습니다. 아니, 저는 남편이랑 같이 안 사는데요. 왜 부부가구예요? 담당자 설명이 이러했습니다. 어르신 세대 분리를 하셨어도 법적으로 이혼을 안 하셨으면 부부가구입니다. 기초연금은 법적 혼인관계를 기준으로 합니다. 정희 어르신은 어이가 없으셨습니다. 같이 살지도 않는데 부부가구라니.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남편 상철 씨도 기초연금을 받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정희 어르신도 부부감액 20%가 적용되어서 최대 금액을 못 받으셨습니다. 남편이랑 같이 살면 모르겠는데 따로 사는데도 내 연금이 깎인다고요? 법이 그렇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부감액보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바로 커트라인입니다. 기초연금은 소득인 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은 월 228만 원, 부부가구는 월 364만 8천 원입니다. 2026년에는 단독가구 약 240만 원, 부부가구 약 388만 원으로 올라갈 예정입니다. 여기서 핵심을 짚어드리겠습니다. 부부가구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의 1.6배입니다. 단독가구 228만 원의 1.6배가 364만 8천 원입니다. 그런데 부부가구는 두 분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인천 계양구에 사시는 박재호 어르신, 올해 70세이십니다. 재호 어르신 국민연금이 월 78만 원입니다. 아내 이순희 씨는 올해 67세이시고 국민연금이 월 25만 원입니다. 두 분 국민연금 합쳐서 월 103만 원. 재산은 인천에 있는 빌라 한 채, 시세 1억 8천만 원 정도입니다. 금융재산으로 적금 3천만 원이 있으십니다. 재호 어르신은 혼자 신청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228만 원. 재호 어르신 소득인 정액을 계산해보면 국민연금 78만 원에서 기본공제를 빼고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합니다. 계산 결과 재호 어르신 단독 소득인 정액은 약 140만 원 되었습니다. 228만 원 기준 안에 들어오시니까 단독이시면 기초연금 받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부부가구로 신청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아내분 국민연금 25만 원이 합산됩니다. 재산도 두 분 명의로 된 것이 합산됩니다. 계산 결과
부부가구 소득 인정액은 약 170만 원대였습니다. 부부가구 선정 기준액 364만 8천 원. 170만 원이면 364만 원 안에 충분히 들어오시니까 두 분 다 기초연금 받으셨습니다. 이 경우는 다행히 두 분 다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경우가 이렇지는 않습니다. 대구 수성구에 사시는 이강민 어르신, 올해 72세이십니다. 강민 어르신은 공무원 연금을 받으셨습니다. 아, 여기서 잠깐.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 사학 연금, 별정우체국 연금, 이런 걸 직영연금이라고 합니다. 직영연금을 받으시는 분은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직영연금 받으시는 분의 배우자도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강민 어르신은 30년간 공무원으로 근무하시고 퇴직하셨습니다. 공무원 연금 월 220만 원을 받고 계십니다. 아내 서영주 씨는 올해 68세이시고 평생 가정주부셨습니다. 국민연금 가입 이력도 없으십니다. 영주 어르신은 기초연금 신청하러 주민센터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담당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르신, 남편분이 공무원 연금 받으시죠? 그러면 어르신은 기초연금 대상이 아니십니다. 영주 어르신은 이해가 안 되셨습니다. 제가 공무원 연금 받는 것도 아니고 남편이 받는 건데 왜 제가 못 받아요? 기초연금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영연금 수급자의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영주 어르신은 평생 일 한 번 안 하시고 집안일만 하셨는데 남편이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기초연금을 못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면 남편이 죽어야 내가 기초연금 받는다는 거예요? 담당자는 대답하기 어려워하셨습니다. 그런데 틀린 말은 아닙니다. 본론 1장에서 말씀드렸듯이 직영연금 받으시던 배우자가 돌아가시면 남은 배우자는 기초연금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함정이 있습니다. 직영연금 받으시던 분이 돌아가시면 남은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족연금은 직영연금 수급자의 배우자가 받는 연금입니다. 그러면 유족연금 받으시는 분도 기초연금 못 받으시는 걸까요? 여기가 복잡합니다. 대전 유성구에 사시는 한명희 어르신, 올해 73세이십니다. 명희 어르신 남편분은 군인이셨습니다. 5년 전에 돌아가셨고 명희 어르신은 지금 유족연금을 월 120만 원 받고 계십니다. 명희 어르신은 남편분 돌아가시고 나서 기초연금 신청하러 가셨습니다. 남편이 군인이었는데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나는 기초연금 받을 수 있는 거죠? 담당자가 확인해 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르신, 유족연금 받고 계시네요. 유족연금 받으시는 분은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명희 어르신은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남편 살아있을 때도 못 받고 죽고 나서도 못 받는다고요? 기초연금법상 직영연금의 유족연금을 받으시는 분도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명희 어르신 입장에서는 억울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외가 있습니다. 직영연금 중에서도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기초연금법을 보시면 직영연금 수급자라고 해서 전부 기초연금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직영연금을 받으셨지만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이신 경우 또는 직영연금 일시금을 선택해서 연금 형태로 안 받고 한 번에 받으신 경우 이런 분들은 기초연금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직영연금 20년 이상 받으시는 분들은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부부 감액 20%는 부부 두 분이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때 적용됩니다. 각각 기준연금액에서 20%씩 깎입니다. 별거 중이어도 세대 분리를 하셔도 법적으로 혼인관계이시면 부부가구입니다. 직영연금 받으시는 분과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유족연금 받으시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억울하시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희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9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연금개혁 추진계획에 따르면 직영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에 대한 기초연금 지급 제한을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변화의 움직임은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어렵더라도 앞으로 바뀔 수 있으니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부부감액, 커트라인, 직영연금 제한. 이것만 알면 기초연금 다 아는 걸까요? 아닙니다.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자녀 재산 때문에 기초연금 못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자녀한테 집을 물려줬더니 기초연금이 끊겼다고 하시는 분들, 이게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 정말 중요합니다. 이번 장에서는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을 다루겠습니다. 자녀 재산 때문에 기초연금 못 받는다. 이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은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 및 소득만 조사하여 결정합니다. 자녀 재산은 기초연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오해가 생겼을까요? 먼저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서울 강서구에 사시는 박순희 어르신, 올해 69세이십니다. 순희 어르신은 기초연금을 신청하려다가 포기하셨습니다. 이유가 뭐냐고요? 큰아들이 강남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순희 어르신 큰아들은 IT 회사에 다니는 46살 직장인입니다. 강남 대치동에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세로 18억 원 정도 됩니다. 순희 어르신은 친구들한테 이런 말을 들으셨습니다. 자식 재산이 많으면 기초연금 못 받아. 너희 큰애 강남에 아파트 있잖아. 포기해. 순희 어르신은 그 말을 그대로 믿으셨습니다. 신청도 안 해보시고 포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일까요? 아닙니다. 자녀가 아무리 부자여도 그 재산은 부모님 기초연금 심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순희 어르신 본인 재산과 소득만 따집니다. 순희 어르신은 서울 강서구에 25평 아파트를 가지고 계시고 국민연금 월 32만 원을 받으십니다. 금융재산은 적금 2천만 원 정도입니다. 이 조건이라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순희 어르신은 아들 재산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하시고 신청조차 안 하셨습니다. 이런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시는 이영호 어르신, 올해 72세이십니다. 영호 어르신도 비슷한 상황이셨습니다. 영호 어르신 딸은 분당에 아파트를 2채 가지고 있습니다. 사위가 대기업 임원입니다. 딸네 집은 잘 삽니다. 영호 어르신은 아내 김정순 씨와 함께 용인에 있는 빌라에 사십니다. 시가 표준액 1억 5천만 원 정도 되는 작은 빌라입니다. 영호 어르신은 국민연금 월 48만 원, 아내분은 월 15만 원을 받으십니다. 다른 소득은 없습니다. 영호 어르신은 기초연금 신청하러 주민센터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가시기 전에 딸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저희 재산 때문에 아버지 기초연금 안 나올 수 있대요. 제 친구 어머니가 그러셨대요. 영호 어르신은 걱정이 되셨습니다. 그래? 그러면 신청해도 소용없나? 결국 영호 어르신도 신청을 미루셨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잘못된 정보입니다. 딸 재산, 사위 소득, 전부 기초연금 심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영호 어르신과 아내분의 재산, 소득만 봅니다. 영호 어르신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계산해보면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364만 8천 원 안에 충분히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정보 때문에 신청을 안 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오해가 퍼졌을까요?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기초생활수급자와 기초연금을 혼동하시기 때문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특히 의료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있습니다. 자녀의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부모님이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기초연금은 다릅니다. 기초연금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습니다. 자녀가 재벌이어도 부모님 본인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2 제도를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둘째, 자녀명의 주택에 거주하시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자녀명의 주택에 부모님이 거주하시는 경우 그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6억 원 이상이면 무료 임차 소득이 적용됩니다. 무료 임차 소득이 뭐냐고요?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부모님이 무료로 거주하시는 경우 그 임차료에 상응하는 금액을 소득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계산 방법은 이렇습니다. 무료 임차 소득은 시가표준액에 연 0.78%를 곱하고 12개월로 나눕니다. 예를 들어 자녀명의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6억 원이라면 무료 임차 소득은 월 39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 39만 원이 부모님의 소득 인정액에 추가됩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최영숙 어르신, 올해 71세이십니다. 영숙 어르신은 아들 명의 아파트에 살고 계십니다. 해운대 마린시티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아들이 미국에서 일하고 있어서 빈집에 어머니가 사시는 겁니다. 영숙 어르신은 기초연금 신청하러 가셨습니다. 담당자가 물었습니다. 어르신, 지금 사시는 집이 어르신 명의입니까? 아니요, 아들 명의예요. 그 집 시가표준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글쎄요, 시세는 15억 정도 한다던데. 담당자가 확인해 보니 시가표준액이 약 9억 원이었습니다.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이니까 무료 임차 소득이 적용됩니다. 9억 원에 0.78%를 곱하고 12로 나누면 월 약 58만 5천 원입니다. 영숙 어르신의 다른 소득이 국민연금 월 25만 원밖에 없었는데 무료 임차 소득 58만 원이 더해지니까 소득 인정액이 훌쩍 올라갔습니다. 결과적으로 영숙 어르신은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었지만 무료 임차 소득 때문에 감액된 금액을 받으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걸 짚어드리겠습니다. 무료 임차 소득은 자녀명의 주택에 거주하실 때만 적용됩니다. 자녀가 아무리 비싼 집을 가지고 있어도 부모님이 그 집에 안 사시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까 박순희 어르신 경우를 다시 보시겠습니다. 큰아들이 강남 대치동에 18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지만 순희 어르신은 강서구 본인 집에 사십니다. 그러면 아들 아파트는 순희 어르신 기초연금 심사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무료 임차 소득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순희 어르신은 그냥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신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조금 복잡합니다. 대전 서구에 사시는 한명자 어르신, 올해 74세이십니다. 명자 어르신은 5년 전에 본인 명의 아파트를 딸에게 증여하셨습니다. 그때 시가표준액이 4억 원이었습니다. 명자 어르신은 그 아파트에 그대로 사시면서 기초연금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예상과 달랐습니다. 명자 어르신의 소득 인정액에 증여 재산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아니, 저는 그 집 이제 제 거 아닌데요. 딸한테 줬는데요. 왜 제 재산으로 잡혀요? 기초연금에는 증여 재산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2011년 7월 1일 이후에 재산을 증여하거나 처분한 경우 그 재산이 기타 증여 재산으로 산정되어 소득 인정액 계산에 포함됩니다. 증여 재산은 증여 당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 증여 재산은 일정 금액이 차감되면서 점점 줄어듭니다. 차감되는 항목은 타재산 증가분, 본인 소비분, 자연적 소비 금액 등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증여하신 재산이 완전히 소진될 때까지 기초연금 소득 인정액에 반영된다는 것입니다. 명자 어르신 경우를 다시 보시겠습니다. 5년 전에 4억 원짜리 아파트를 딸에게 증여하셨습니다. 그동안 명자 어르신이 생활비로 쓰신 금액, 의료비로 쓰신 금액 등이 차감됩니다. 그래도 아직 증여 재산이 남아있으면 그 금액이 소득 인정액에 포함됩니다. 명자 어르신은 그래서 기초연금을 받으셨지만 증여 재산 때문에 감액된 금액을 받으셨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짚어드릴 게 있습니다. 명자 어르신은 딸에게 증여한 집에 그대로 살고 계십니다. 그러면 무료 임차 소득은 어떻게 될까요? 증여 재산이 소진되기 전까지는 무료 임차 소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증여 재산으로 이미 소득 인정액에 반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증여 재산과 무료 임차 소득을 중복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증여 재산이 완전히 소진된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 무료 임차 소득이 적용됩니다. 딸 명의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6억 원 이상이면 그때부터 무료 임차 소득이 소득 인정액에 추가됩니다. 인천 남동구에 사시는 정복순 어르신,
올해 68세이십니다. 복순 어르신은 기초연금 받을 생각이 없으셨습니다. 이유가 뭐냐고요? 10년 전에 아들한테 집을 줬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들한테 집 물려줬으니까 기초연금 못 받아? 증여재산이라는 게 있다면서. 복순 어르신 이야기를 들어보니 2012년에 아들에게 집을 증여하셨습니다. 그때 시가표준액이 2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025년입니다. 13년이 지났습니다. 복순 어르신은 그동안 생활비, 의료비, 경조사비 등으로 많은 돈을 쓰셨습니다. 증여재산에서 차감되는 자연적 소비 금액도 있습니다. 계산해보니 복순 어르신의 증여재산은 이미 거의 소진된 상태였습니다. 복순 어르신은 그냥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잘못된 정보 때문에 10년 넘게 신청을 안 하셨습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만 봅니다. 자녀 재산은 기초연금 심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 예외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자녀명의 주택에 거주하시는 경우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이면 무료 임차 소득이 적용됩니다. 둘째,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신 경우 2011년 7월 1일 이후 증여한 재산은 소진될 때까지 소득인정액에 반영됩니다. 이 두 가지 경우가 아니면 자녀가 아무리 부자여도 부모님 기초연금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나는 자녀 재산 때문에 안 될 줄 알고 신청 안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 그렇습니다. 자녀 재산은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심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잘못된 정보 때문에 신청도 안 해보시고 포기하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기초연금은 신청해야 받습니다. 신청 안 하시면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일단 신청하시고 결과를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탈락하시면 그때 이유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신청하는데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 함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26년부터 기초연금이 월 4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40만 원을 누가 받고 누가 못 받는지, 저소득층 기준이 뭔지, 소득 역전 방지 감액이 뭔지, 이걸 모르시면 40만 원 받을 수 있는데 34만 원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 달라지는 기초연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뉴스를 들으셨을 겁니다. 2026년부터 기초연금 40만 원. 그런데 이 말을 들으시고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 계십니까? 나도 내년부터 40만 원 받겠네. 잠깐만요. 모든 분이 40만 원을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경기도 고양에 사시는 강정희 어르신, 올해 66세이십니다. 정희 어르신은 지난해부터 기초연금을 받고 계십니다. 단독 가구이시고 국민연금은 월 28만 원 받으십니다. 올해 정희 어르신은 기초연금 월 34만 2천 원 정도를 받으십니다. 국민연금이 기초연금의 150%인 51만 3천 원 이하이시니까 감액 없이 전액 받으시는 겁니다. 정희 어르신은 뉴스를 보셨습니다. 2026년부터 기초연금 40만 원으로 인상. 정희 어르신은 기뻐하셨습니다. 내년부터 6만 원 더 받겠네. 1년이면 72만 원이야.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2024년 9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연금개혁 추진계획에 따르면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은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2026년에는 저소득 어르신부터 먼저 40만 원을 받으십니다. 2027년에는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로 확대됩니다. 여기서 핵심입니다. 2026년에 40만 원을 받으시는 대상은 저소득 어르신입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어르신이 2026년에 40만 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기초연금 수급자 중에서도 소득인정액이 가장 낮은 분들이 먼저 혜택을 받으시는 겁니다. 정희 어르신 경우를 다시 보시겠습니다. 정희 어르신의 소득인정액은 얼마일까요? 국민연금 월 28만 원, 서울 외곽의 작은 빌라 한 채, 금융재산 약 1천만 원. 계산해보면 소득인정액이 약 80만 원대입니다. 정희 어르신은 저소득 기준에 해당되실까요?
2026년 저소득 기준이 정확히 어디까지인지는 아직 세부 고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라면 정의 어르신은 해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소득 인정액이 150만 원, 180만 원 되시는 분들은 2026년에 40만 원이 아니라 기존처럼 34만 원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7년까지 기다리셔야 40만 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산 북구에 사시는 김태수 어르신, 올해 69세이십니다. 태수 어르신은 아내 이춘자 씨와 함께 기초연금을 받고 계십니다. 두 분 다 65세 이상이시니까요. 태수 어르신은 국민연금 월 62만 원을 받으십니다. 아내분은 국민연금이 없으십니다. 태수 어르신은 뉴스를 보시고 이런 계산을 하셨습니다. 40만 원씩 2명이면 80만 원. 근데 부부 감액 20%니까 64만 원. 지금 54만 원 받으니까 10만 원이나 더 받겠네. 그런데 태수 어르신은 한 가지를 모르셨습니다. 기초연금에는 3가지 감액 제도가 있습니다. 첫째, 국민연금 연계 감액. 둘째, 부부 감액. 셋째, 소득 역전 방지 감액. 이 3가지가 순서대로 적용됩니다. 태수 어르신 경우를 보시겠습니다. 태수 어르신 국민연금이 월 62만 원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기초연금의 150%는 약 51만 3천 원입니다. 태수 어르신 국민연금이 51만 3천 원을 초과하니까 국민연금 연계 감액이 적용됩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시는 분은 기초연금이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태수 어르신은 국민연금 연계 감액으로 기초연금이 약 27만 원대로 줄어듭니다. 그 다음 부부 감액이 적용됩니다. 태수 어르신은 이미 27만 원대로 줄어든 상태에서 20% 더 감액됩니다. 아내 춘자 어르신은 국민연금이 없으시니까 전액 34만 원에서 20% 감액되어 약 27만 4천 원입니다. 여기까지 계산하면 부부 합산 약 49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소득 역전 방지 감액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고요?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받지 못하는 사람 사이에 소득 역전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에 가까운 분들은 기초연금이 추가로 깎일 수 있습니다. 계산해 보겠습니다. 태수 어르신 부부의 소득 인정액이 320만 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2025년 부부가구 선정 기준액은 364만 8천 원입니다. 소득 인정액 320만 원에 부부 기초연금 49만 원을 더하면 369만 원입니다. 선정 기준액 364만 8천 원을 초과합니다. 그러면 초과분만큼 기초연금이 깎입니다. 369만 원에서 364만 8천 원을 빼면 약 4만 2천 원입니다. 기초연금 49만 원에서 4만 2천 원을 빼면 약 44만 8천 원입니다. 태수 어르신 부부는 부부 합산 약 45만 원 정도를 받으시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소득 인정액이 더 높으면 어떻게 될까요? 충북 청주에 사시는 박영철 어르신, 올해 72세이십니다. 영철 어르신 부부의 소득 인정액은 355만 원입니다. 선정 기준액 364만 8천 원 이하이니까 기초연금 대상이십니다. 그런데 부부 기초연금을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영철 어르신 부부는 둘 다 국민연금을 받으시고 국민연금 연계 감액과 부부 감액을 적용하면 부부 합산 약 36만 원 정도입니다. 소득 인정액 355만 원에 기초연금 36만 원을 더하면 391만 원입니다. 선정 기준액 364만 8천 원을 26만 2천 원이나 초과합니다. 그러면 기초연금 36만 원에서 26만 2천 원을 빼면 약 9만 8천 원만 남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에는 최저지급액이 있습니다. 2025년 기준 부부가구 최저지급액은 6만 8,500원입니다. 영철 어르신 부부는 부부 합산 약 9만 8천 원을 받으시게 됩니다. 뭐야, 기초연금 대상인데 10만 원도 못 받는다고? 그렇습니다.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에 가까우시면 기초연금을 받으셔도 몇만 원밖에 못 받으시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게 소득 역전 방지 감액입니다.
이제 2026년 상황을 보시겠습니다. 2026년에 기초연금이 40만 원으로 올라가면 감액 기준도 함께 바뀝니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 기준은 기초연금의 150%입니다. 기초연금이 40만 원이 되면 150%는 60만 원입니다. 그러면 국민연금 월 60만 원 이하인 분들은 국민연금 연계 감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까 태수 어르신 경우를 다시 보시겠습니다. 태수 어르신 국민연금이 월 62만 원입니다. 2025년에는 감액 대상이셨지만 2026년의 기준이 60만 원으로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62만 원은 60만 원을 조금 초과하니까 여전히 감액 대상이십니다. 하지만 감액 폭이 줄어듭니다. 여기서 중요한 걸 짚어드리겠습니다. 2026년 40만 원 인상의 가장 큰 혜택을 받으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첫째, 저소득 어르신입니다. 소득인 정액이 낮으셔서 소득 역전 방지 감액이 적용되지 않는 분들. 이런 분들은 40만 원을 온전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둘째, 국민연금을 적게 받으시거나 안 받으시는 분들입니다. 국민연금이 60만 원 이하이시면 연계 감액이 없습니다. 셋째, 단독가구 어르신입니다. 부부 감액 20%가 적용되지 않으니까요. 반대로 2026년 40만 원 인상의 혜택을 적게 받으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첫째, 소득인 정액이 선정 기준액에 가까운 분들입니다. 소득 역전 방지 감액 때문에 기초연금이 많이 깎이십니다. 둘째,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시는 분들입니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으로 기초연금이 줄어드십니다. 셋째, 부부가구 어르신입니다. 부부감액 20%가 적용되니까요. 서울 노원구에 사시는 최순영 어르신, 올해 67세이십니다. 순영 어르신은 단독가구이시고 국민연금이 없으십니다. 평생 가정주부로 사셨고 남편분은 5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순영 어르신의 소득 인정액은 약 60만 원입니다. 이런 분이 2026년에 가장 큰 혜택을 받으십니다. 저소득 기준에 해당되시면 2026년부터 바로 40만 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34만 원 받으시니까 6만 원이 더 늘어납니다. 1년이면 72만 원입니다. 반면 경기도 성남에 사시는 한정숙 어르신, 올해 70세이십니다. 정숙 어르신은 남편 이상호 씨와 함께 기초연금을 받고 계십니다. 정숙 어르신 국민연금이 월 45만 원, 남편분은 월 85만 원입니다. 부부 소득인 정액은 약 340만 원입니다. 이 경우 어떻게 될까요? 남편 상호 어르신은 국민연금이 85만 원이니까 연계 감액 대상입니다. 정숙 어르신도 연계 감액 대상입니다. 부부 감액 20%도 적용됩니다. 소득 역전 방지 감액도 적용됩니다. 계산해보면 이 부부는 기초연금을 부부 합산 약 20만 원대밖에 못 받으십니다. 2026년에 40만 원으로 올라가도 이 부부가 받으시는 금액은 크게 늘지 않습니다. 감액이 중첩되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2026년부터 기초연금 40만 원 시대가 열립니다. 하지만 모든 분이 40만 원을 받으시는 건 아닙니다. 2026년에는 저소득 어르신부터 먼저 40만 원을 받으십니다. 2027년에 전체 수급자로 확대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연계 감액, 부부 감액, 소득 역전 방지 감액이 적용되면 실제 받으시는 금액은 40만 원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러면 국민연금 많이 받으면 손해네? 기초연금이 깎이잖아. 잠깐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국민연금은 본인이 낸 돈을 돌려받는 겁니다. 기초연금은 국가에서 주는 돈입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신다는 건 그만큼 본인이 오래 일하시고 많이 내셨다는 겁니다. 국민연금 85만 원 받으시는 분이 기초연금 20만 원 받으시면 총 105만 원입니다. 국민연금 없으시고 기초연금 40만 원만 받으시는 분보다 65만 원이나 더 많이 받으시는 겁니다. 국민연금 때문에 기초연금이 깎인다고 손해보시는 게 아닙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기초연금 40만 원, 이게 전부일까요? 아닙니다.
2026년부터 또 하나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를 함께 받으시는 분들, 이른바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지금 당장 기초연금을 신청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진짜 중요한 내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026년부터 또 하나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가 개선됩니다. 이게 뭐냐고요? 대구 달서구에 사시는 김봉남 어르신, 올해 71세이십니다. 봉남 어르신은 기초생활수급자이십니다. 생계급여를 받고 계십니다. 봉남 어르신은 65세가 되셨을 때 기초연금도 신청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기초연금을 받기 시작하니까 생계급여가 그만큼 줄어들었습니다. 아니, 기초연금 34만 원 받으니까 생계급여가 34만 원 깎였어. 그러면 나한테 남는 게 뭐야? 봉남 어르신 말씀이 맞습니다. 현재 기초연금은 생계급여의 소득인 정액 산정 시 공적이전 소득에 전액 포함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기초연금을 받으시면 그만큼 생계급여가 깎이는 겁니다. 가장 어려운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아도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은 늘어나지 않는 구조입니다. 이게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라고 불리는 문제입니다. 2025년 9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연금개혁 추진계획에 따르면 이 문제가 단계적으로 개선됩니다.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를 동시에 받고 있는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의 일정 비율을 추가로 지급하고 이 추가 지급분은 생계급여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아직 정확한 비율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어려운 어르신들이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제도가 바뀝니다. 봉남 어르신 같은 분들에게는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것들입니다. 끝까지 듣고 실행에 옮기셔야 합니다. 메모지와 펜 준비하시고 꼭 메모하시길 바랍니다. 첫째, 배우자가 돌아가셨는데 변경 신청을 안 하신 분, 지금 바로 확인하십시오. 주민센터에 전화하셔서 제가 단독가구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라고 하시면 됩니다. 아직도 부부가구로 되어 있다면 변경 신청하십시오. 오늘 신청하시면 다음 달부터 단독가구 기준으로 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덜 받으신 돈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제대로 받으셔야 합니다. 한 달 6만 8천 원, 1년이면 82만 원, 5년이면 410만 원입니다. 둘째, 자녀 재산 때문에 기초연금 못 받는다고 포기하신 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 재산은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심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녀가 아무리 부자여도 부모님 본인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녀명의 주택에 거주하시는 경우는 무료 임차 소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신 경우는 증여 재산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경우가 아니면 자녀 재산은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잘못된 정보 때문에 신청도 안 해보시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일단 신청하십시오. 셋째, 아직 기초연금을 신청 안 하신 분, 지금 신청하십시오. 기초연금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1월에 자격이 되셨는데 6월에 신청하시면 2월부터 5월까지 4개월치는 받으실 수 없습니다. 신청 안 하시면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주민센터에서 먼저 연락 오지 않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먼저 찾아오지 않습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주민센터 방문.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가시면 됩니다. 신분증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담당 직원이 신청서 작성 도와드립니다. 둘째,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전국 어디서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가시면 됩니다. 거동이 불편하시면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로 전화하셔서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십시오. 직원이 직접 댁으로 찾아가서 신청서를 접수해드립니다. 셋째, 복지로 온라인 신청. 인터넷 되시면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주말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간단합니다. 신분증, 통장 사본,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나 무료 임대 확인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잘 모르시면 주민센터에 가셔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담당 직원이 다 알려드립니다. 넷째, 예전에 기초연금 신청했다가 탈락하신 분. 다시 신청해 보십시오. 선정 기준액은 매년 올라갑니다. 2024년에 탈락하셨어도 2025년에는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2025년에 탈락하셨어도 2026년에는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상황이 바뀌면 다시 자격이 생깁니다. 배우자가 돌아가셨거나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이 줄었거나 이런 경우 다시 신청하시면 됩니다.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을 해두시면 자격이 생겼을 때 정부에서 연락을 해드립니다. 아직 안 해두셨다면 지금이라도 신청해 두십시오. 다섯째, 2026년 40만 원 인상을 기다리시는 분. 기다리지만 마십시오. 2026년에 40만 원을 받으시려면 먼저 기초연금 수급자가 되셔야 합니다. 지금 자격이 되시는데 신청 안 하시면 2026년에 40만 원도 못 받으십니다. 2026년에 저소득 어르신부터 40만 원을 받으십니다. 2027년에 전체 수급자로 확대됩니다. 어느 쪽이든 먼저 기초연금 수급자가 되셔야 합니다. 지금 신청하십시오.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권리입니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복지제도입니다. 자격이 되시는 분이 받으시는 건 당연한 겁니다. 부끄러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눈치 보실 필요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65년 넘게 살아오시면서 나라에 기여하신 겁니다. 이제 나라가 어르신들께 돌려드리는 겁니다. 영상 끝나고 바로 하실 일입니다. 주민센터 전화번호 찾아서 전화하십시오. 아니면 국민연금공단 1355로 전화하십시오. 기초연금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한마디면 됩니다. 나머지는 담당자가 다 알려드립니다. 오늘 이 영상 보시고 신청해서 기초연금 받으시는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시면 이 영상 만든 보람이 있습니다. 몰라서 못 받으시는 건 손해입니다. 알고도 신청 안 하시는 건 선택입니다. 손해보지 마십시오. 지금 바로 신청하십시오. 오늘 영상 내용이 이해하기 쉬워서 이제 잘 알겠다 하시면 댓글에 숫자 1을 써주시고 아직도 어렵다 하시면 숫자 1을 써주세요. 오늘 영상이 시작이라면 구독은 손실을 막는 보험입니다. 감사합니다.